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7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신해월 임신일이고요.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이죠. 일간 오늘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되는데, 이 물의 기운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마시는 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물이지만 기운적인 것으로 봤을 땐 아주 차가운 냉기다라고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고 뼈가 시리고 살이 애이는 듯한 그런 차가운 냉기죠. 그 정도의 냉기를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으로는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내일 공부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냉기를 나타나게 되는데,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점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수이지만 음량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대비되는 개념이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이 될 것이고요. 양이 넓은 개념이 됐을 때는 양은 좁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깊다라고 봤을 때는 음은 그러니까 깊지 않은 얕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 음양으로 수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대체적으로 방대하고 큰 개념의 수라고 하면, 개수인 음수는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정도의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차가우냐, 양이 더 차가우냐, 음이 더 차가우냐로 봤을 때 개수가 더 차갑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임수가 아니라 음수인 개수가 음을 대표하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인 병화가 양을 대표하는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양수라고 해서 작은 물이 아니라 큰 개념의 물,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등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이때 말한 바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등 큰 개념이라는 걸 아는데, 강이라고 하는 것, 한강도 작은 강은 아니죠. 그 다음에 호수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배군 호수, 무슨 호수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 호수는 이제 우리가 호수라기보다 이제 저수지 이 정도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호수 정도, 호수 정도는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큰 개념의 호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다였다가 땅이 융기함으로 인해서 물이 가둬져 가지고 호수가 됐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고래도 산다라고 하고요, 돌고래도 산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방대한 개념의 호수 또는 강을 임수인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작은 물이죠. 그래서 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개수하면 우로수, 임수는 대수,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로수라고 하는 작은 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옹달샘이라든가 또는 작은 시냇물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 정화수라든가 정수기에서 나오는 작은 물, 우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 이렇게 음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 크기도 이렇게 물상으로도 달라지게 되는데, 임수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하면 이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충분한다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정화수, 음용수, 예를 들어서 공기에 들어간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 같은 개념이 왕한들 물이 범람한 쏟아지면 닦으면 되는 것 정도의 물이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 즉 물이 범람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단 개수의 특징은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청징함에 있다.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음용수와도 같은 물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절대 탁해지면 안 된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수이기 때문에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가 탁해지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더더군다나 개수라고 하는 수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정화수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절대 탁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임수 범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왕하면 관성으로서 왕한 임수를 통제, 절제,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은 정관인 기토가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토 탁임을 만들 뿐, 임수를 탁하게 만들 뿐,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매우 한습하고 차갑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한습해져 있는 그런 환경을 조화롭게 조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임수가 일간일 때 사주 볼 때 임수는 이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개수는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것이니까 이거는 내일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죠.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는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동이 되어 있지만 술월에서 해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동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계절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초동이라고 하죠. 맹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해월만 겨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 3개월이 모두 겨울이다 해서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것, 혹한의 냉혹한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자 축을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남극 대륙을 생각하셔야 된다. 남극 대륙 기온이 10도, 20도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온이 영하 40도, 50도, 60도까지 오줌을 누면은 바로 얼어버려서 고드름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혹한의 냉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느껴지는 겨울보다도 더 차갑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해월의 사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느낌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은 북방이죠. 방향은 북쪽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월은 수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로 제일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 되는 것이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자 쪽 북방에 있으면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축월은 4개월로서 토왕절이 되고요.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축토라고 하면 이제 동토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토가 예를 들어서 월령이 있을 때 동토로 보는 것이지, 뭐 시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 예를 들어서 연지 있을 때는 동토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해자 축월에 축토가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거나 연지 있을 때는 그건 당연히 동토가 되겠죠. 왜냐하면 월령이 겨울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토를 어느 곳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임수가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는데 축시에 태어났는데 그 축토를 동토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동토 아닙니다. 그거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동토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지만 그냥 축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축토를 봤을 때는 동토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일단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동, 혹한 다 물이 얼고 살이 에이고 뼈가 시릴 정도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왕절 겨울에 오늘 일간 어떤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수일간이 수인데 수가 왕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다? 신왕하다가 일단은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 임수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하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무토가 필요한데, 이때 토는 반드시 기토가 아닌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딸랑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자, 이런 것은 이제 기초에서 이제 배우는 것인데,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토가 수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가 고양이가 되는 거고 수가 쥐가 돼서 토가 수를 극하게 되는데,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한 마리에 쥐가 100마리다. 그러면 싸우면 고양이가 이길까요? 쥐가 이길까요? 그건 쥐가 게임도 안 되게 쥐가 고양이로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하지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오히려 붕게 된다라고 해서 수다토붕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죠. 원래는 토가 수를 이겨야 되지만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반대로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듯이 수가 있는 토를 갖다 쓸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 토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장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이 물이 막 넘치면은 그 물 때문에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 물 때문에 산사태가 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수다토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왕한데 딸랑 약간 무토 하나가 있으면은 이건 수다토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 건강상 위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가 왕하게 되면 신장, 자궁, 방광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화를 얻어서 무토를 도와주게 되고,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워지고 얼고 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무토도 생주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모두 한다. 그렇죠. 조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해월은 먼저는 무토를 쓰고 나중에는 병화를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임수라고 하는 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해수는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체음종양이라고 했죠. 지지로 자가 양이 되고 지지로 해가 음이 되는 것이지만 자수의 본기는 음수인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해수의 본기는 양수인 임수가 되는 것이니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얘도 양수가 된다.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양대 양 비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비견격으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양간이 포태법으로 월지가 임관지가 되면 써드릴까요? 양간이 월지가 임관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은 임수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다. 걸록격이라고 하는 뜻은 원령을 얻어서 일간이 신약하다가 아니라 매우 신왕사주가 된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특히나 양간인 경우에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통제 또는 억제해야 돼. 이거를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이렇게 추용하게 되는데, 음간은 좀 다릅니다만은 특히나 양간은 진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관성을 쓰는 것을 정법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특히나 양간은 정관을 쓰기보다는 이제 칠사를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이고요. 기토를 써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부족하고 오히려 기토탁임이 된다. 그리고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기본적으로 병화는 같이 대동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신일주가 되죠. 물론 이제 임수 입장에서 인성이 금을 얻어서 이 금이 다시 나를 생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월지가 수가 왕한 수왕자리 임수가 왕한테 이 금이 다시 나를 생해주게 되니까 이거는 일간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정인인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이 일지 있는 신금에 뿌리를 둬서 투출돼서 이 신금도 약하지 않습니다. 추운 계절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수를 생해서 한기를 더욱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연간에 다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해월의 임수가 굉장히 신왕 정도가 아니면 극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 안에는 간목도 지장간으로서 간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인중병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을 보게 되면 월지에 있는 해수하고 인목하고
인해 함목이 이렇게 되죠. 선생님 인신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인신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인해 함목이 돼서 해월에 목이 왕해지게 되고 왕한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설기하죠. 수생목. 에서 설기를 하고요. 인중병화를 써서 조후도 미흡하지만 병화 투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흡하지만 조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용신, 해신은 어디에 있다? 인중간목, 인중병화가 용신이 되는데 핵심은 인중병화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왕하면 뭐가 필요하다? 역시나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임수로서의 공력, 임수로서의 쓰임이 나타났는데 무토가 없는 것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신은 어떤 것이 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인중병화 가지고는 뭐 충분하게 조우가 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화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토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뭐는 보면 안 된다. 기토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요. 기토, 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축토라든가 지지로 미토 같은 경우도 크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신중에 있는 경음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자수 이거는 녹이지만 얘는 양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일간이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겁나게 억수로 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왕한 겁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연지에 있는 인중병화, 인중간목밖에 없죠. 일간이 너무 일간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제 고집이 좀 세고요. 어렸을 때부터도 눈빛이 장난이 아닌데 이런 애들 물론 잘 순화시켜야 되는데 억지로 통제한다거나 이런 애들을 어린애가 뭘 알아하면서 두들겨 팬다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애들은 잘 구슬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어렸을 땐 다치지만 않게 이렇게 잘 구슬려서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근데 직업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직종, 군인, 경찰 쪽 내지는 이제 생살여탈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좀 강한 직종을 갖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신해시 마찬가지 경자시하고 똑같습니다. 자, 신해시가 더 강할까요? 경자시가 더 강할까요? 저는 경자시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 합수, 신자 합수에 자수는 양인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신해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성격 면에서는 신해보다는 경자가 더 강하겠죠. 이거 인신충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너무 많아서 한습해진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쓸 수 있는 것 연지에 있는 인중, 간목, 인중병화 밖에 없습니다. 빨리 운이 목화, 운으로 가서 빨리 따뜻해져야지. 물도 녹고 금도 따뜻해져야지만 일간이 무조건 왕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극강해지게 되면 오히려 신왕무위가 돼서 위가 돼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빨리 목화운으로 가서 조우가 빨리 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을 다시 알아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얘는 인신충이 예하고는 되지 않지만 시지에 있는 인목하고 인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충이 되는 생시를 굳이 잡아서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까도 어떤 분 목카페에서 출산택일 한다고 해놨는데 개해 일주인데 일주가 개해예요. 개해 일주인데 생시를 어디서 정사시를 잡아왔어요. 이거 일시로 4해충 되잖아요. 이런 거를 왜 잡냐고.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이민시는 좋지 못하고요. 묘는 인하고는 다른 게 인은 안에 간목병화가 있지만 묘는 승목인 을목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영하 30도에서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에 투출되어 있죠. 이 진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화운이 왔을 때 수생목 목생화 해서 차라리 식신생제하는 것이 생제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역시나 뭐가 됐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 시지에서 사화를 봐서 좋을 듯 하지만 요거 사신 인의 한목에 사신 합수가 되죠. 그래서 사화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된다 해서 사신합수, 오히려 금수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좋을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차라리 얻을 것 같으면 병호시 정도가 차라리 해월에 추울 때,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병화 있음으로 인해서 조후가 가능할 것이고요. 병화가 인의 뿌리를 뒀고 오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약하지 않다. 이 정도 되면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운만 좋게 잘 따라준다라고 하면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정밋이 별로 좋지 못하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시제신과 금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이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인중무토, 해중무토, 신중무토가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 해중에 있는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으로 치용하거나 격을 치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없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사중무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으나, 이렇게 인신사에서 사중무토를 빼고 인신해의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 해서 무토가 투출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가 왕해서 토가 무너진다, 수다 토붕하는 그런 국세가 되죠. 관을 이제 임수가 이제 무시하게 되죠. 특히나 초년운이 임자, 개축, 축대운은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임자대운 또는 무신 기후대운 때는 특히나 여명 무신대운 때는 인신충까지 되죠. 이때는 썩 좋지 못한데, 무신시가 좋을 때는 어느 때가 좋으냐면 화운을 만나서 조우가 되면서 화운에 무토를 생해줄 때는, 이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이 경술된 무토가 술의 뿌리를 얻을 수 있겠죠. 기후 무신대운 때가 여명으로는 좋지 못한 거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모군 때, 특히나 갑인대운 때는 요 인신충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갑목이 무토를 파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40대 중반 이후나 돼야지 그래도 한 40년 운이 좋게 들어오고요. 여명으로 또 이 정도까지 40년 좋게 들어오는 것이니, 초년에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 이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무신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기를 낳고 초년에 운이 안 좋으면 부모님이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잘 이렇게 무신시를 잡기가 좀 이렇게 썩 좋은 건 쉬운 건 아니고요. 차라리 경솔 술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시지에 있는 술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화운가는 그나마 좀 이 술토가 좀 세력을 얻는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초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다지 썩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생시 정도는 이제 정사시 병호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미래 안목, 미래의 어떤 안목을 가지시는 분들은 무신시 정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안정적인 건 이제 병호시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무신시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